자, 챕터 8에 챕터 8의 4번 플래티튜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 내가 V9 만들면서 표제어 그냥 선정한 게 아니라고 했지. 실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배신하는 거. 상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공부한 흔적이란 말이야. 근데 자, 내가 누차 우리 V9 교재 만들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 중학교 수준까지는 내가 중학교도 사실 1, 2학년 수준에서 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다. 단어의 개수가 그 사람의 영어 실력, 어휘 실력을 평가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이상 시험에서는 엄밀하게 물론 단어 개수를 많이 알고 있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하나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고 또는 시험장에서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모르는 단어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 특히 이제 경찰대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잖아. 자, 왜 표제어로 플래티튜드 선정되었는지 얘기를 해보자고. 봐봐. 우리 이거 했었단 말이야. attitude. TT가 붙어서 내가 맨날 농담으로 태도라고 하지. 그 다음에 자, aptitude가 있어. 자, 비가 왔더니 분필에 aptitude가 있어. adapt, 적응하다, 각색하다는 뜻에서 aptitude가 적응이나 적성, 적응, 각색이란 말이야. 자, L이 높게 올라가가지고 altitude, 고도나 높이야. 사실 여기까지 보면 tude 계열들은 명사, 전미사로 좀 많이 사용된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solitude, 솔로로 있을 때 느끼는 태도니까 고독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 레벨에서 외워야 될 거 gratitude. 자, 내가 이거 맨날 놀리면서 어떻게 해? 분필의 종류가 다르네. 자, gratitude. 감사합니다. 고맙다를 감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for가 있어. fortitude. 요새를 지킬 때의 태도니까 fort가 요새라고 했지. 불굴의 의지, 용기, 인내. 그러면 solitude를 제외하고는 모든 tude 계열들이 전부 다 뭐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자, 거기다가 자, 우리 latitude, longitude가 있는데 자, 예전에 EBS 교재에서 메트리니 도법에 관한 지도를 만들 때 지구가 원이잖아. 굳이 구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구형을 지구를 평면으로 바꿀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평면을 구형의 입체를 평면 2차원적인 평면으로 바꿨느냐에 따라서 메트리니 도법에 관한 지문이 있었다고. 그 지문 참 내가 좋아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자, latitude가 위도고 longitude가 경도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 누가 나왔어? platitude가 나왔어. 플레이트가 접시고 오른쪽에 보면 자, 플레이터. 고원이나 어떤 고지대를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면 플레이튜드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 표제어로 선정된 거야. 자, 긍정과 부정. 빈칸 느낌 문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누차 어떤 얘기했어? 작년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 또는 3월,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면서도 빈칸 넣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잘 판단력을 유지하면 남이 어려워하고 남이 틀리는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고. audience, 청중들은 failed. never하고 똑같으니까 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 직역을 해도 좋아. 자, want to the candidate. candidate 후보잖아. 후보인데 여기 want, 형용사로 사용된 거 아니야? want. 자, 이때 want은 열중하다야. want이 동사로 사용해서 want to니까 attend to, 주목 집중하다랑 똑같은 거 want to가 나왔을 때 attend to까지 떠올랐다면 성공한 거야. 봐봐. 청중들은 그 후보에 대해서 집중해내지 못했어. 그럼 그 이유가 부가적으로 나와야 되지. 관계사절을 이용해서 원인 분석을 한 거야. whose speech. 자, 그의 연설은 contain. 자, nothing but이니까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 only지. 단지 empty promise. 텅 빈 약속. 빌 공짜의 공약이지. 텅 빈 약속들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플래티튜드가 포함되어 있었고 클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 그러면 텅 빈 약속, 엔드로 이어지는 것들이 다 같은 계열의 말이 돼야 되지. 동어반복 전술이 여기서 구사됐단 말이야. 그럼 플래티튜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튜드 계열하고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이럴 때 출제위원들은 이거를 갖고 매결해서 빈칸 넣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출제의 내적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어책 갖고 그냥 공부하는 거, 단어장 갖고 그냥 공부하는 거, 그건 공부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적어도 V9 정도 들으려고 하면 수능 영어 다 맞거나 1등급 상위권에 올라가고 싶어 해서 V9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럼 공부법이 바뀌어져야지. 자, 클린치는 판에 박힌 문구야. 플래티튜드.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자. Instead of giving us any real insight into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 통찰력이지.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그럼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지. 대조추론이랴. Lecturer, 강연자는 through platitude, at us, 우리에게 for the entire period, 전체 기간 내내 우리들에게 플래티튜드만 던졌대. 그리고 그것은 플래티튜드니어스한 스피치라고 했어. 그러면 새로운 통찰력도 없고, 자, 텅 빈 공약과 같은 거? 그런 계열의 동의어들이란 말이야. 자, 마지막. Social Science. 대절이 주어가 된 거야. 사회과학이 in their infancy, 유아 단계에 놓여져 있다는 그러한 것은 플래티튜드. 이제는 플래티튜드에 불과하다라고 했어. 뭐에? Amongst the writer, textbook on the subject. 사회과학을 자연과학과 비교하는 수많은 책들에, 그리고 사회과학의 현 단계, 자연과학과 비교했을 때 현 단계 수준에 관한, 자, 그런 주제에 관한 책을 쓴 수많은 작가들 사이에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비해서는 유아기에 불과하다. 아주 걸음마 배우고 있는 단계다. 즉, 자연과학은 고도로 발달을 했는데 사회과학은 그러지 못했다. 왜냐면, 자, 철학이 지배하고 신학이,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등장 시점은 자연과학이 한 1세기 정도 빨라요. 자연과학이 오늘날의 바이올로지라든지 피직스라든지 그런 것들의 등장이 사회과학, 우리 소셜러지나 사이콜로지보다 한 1세기, 2세기 정도 빠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은 그 이후로 축적적인 발전을 했는 걸로 보는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놓여져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그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의 작가들 사이에서는 플래티튜드, 진부한 표현이라는 거야. 진부한 표현. 자, 진부한 표현, 평범한 의견, 단조로운 말, 상투어, 흔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는 거지. They argue. 그들은 아마 대절이의 사실을 주장할 거야. 자, 피터 힌치는 그러면 왜 유아기에 모여져 있는지, 유아기의 사회과학이 놓여져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because of가 나왔지. 이것은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이 have been slow, 더뎠기 때문이야. 뭐를? 자, 중요 단어가 나왔어. emulate. 자, emulate. 자, emulation이라고 얘기를 해. 물론 simulate도 많이 보겠지만 emulate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와. 컴퓨터 관련 소재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거의 오늘날 가정집에 하나씩 다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 그럴 경우 컴퓨터 관련 용어나 이제 휴대폰 관련 단어들이 영어에서도 어떤 유행을 탄다고. 자, 뭐를?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을 emulate 하는데 더뎌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emulate가 뭘까? 모방하다, 흉내내다야. 모방하다, 흉내내다. 그리고 emancipate 밑에 이제 어근적으로 한번 살펴봤어. 자, emancipate. 여기에 중간에 man이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해. 이때 man이 손이야, 손. 그리고 앞에 접두사 e는 ex. 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 해방시키다야. 손 주머니 안에서 뻗어나가는 거. 자, 그리고 자,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흉내내고 모방하는데 더뎠고 그들 스스로를 Dead End of Philosophy. 아까 얘기했지. 철학이 분화되면서 철학에서 사실은 옛날 15, 16세기 경리만 해도 철학 속에 거의 모든 우리가 아는 자연과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게 다 내포되어 있었다고. 14세기까지, 14세기, 15세기까지는 다 그랬다고 봐야 되네. 유명한 철학자들이 17, 18세기까지도 수학자였고 자연과학자였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결국 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을 모방하고 흉내내는데 더디고 그들 스스로를 철학의 죽은 손, 즉 죽은 철학의 손에서 emancipate, 스스로를 해방시키는데 더디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지. 그럼 잘 봐. 그 다음 또 예측해봐. 피터 윈치, 유명한 사람이야. 필로소피 소셜 사이언스가 무슨 사회과학의 철학으로 유명했던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50몇 년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5, 60년대,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사람의 책이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리바이벌을 했어요. 이 사람의 글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수능에 1930년대 유명한 영국 철학자의 글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반열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자, emancipate, 어근. 자, 그래서 여기서 B번 정답이고, emancipate. 자, 봐봐. 밑에 약간 설명이 잘못됐다. 설명이 어근을, 맨을 설명하기로 했는데, 내가 루트 여기에서 이거 잘못 표시했네. 나중에 이거 좀 정정을 할게. 매뉴얼. 아까 맨이 뭐라고 했어? 손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자, 매뉴얼은 손과 관련된, 매뉴얼 레이버라면 수공업, 손으로 직접 하는 수공업이라는 뜻이 되고, 사용설명서, 명사로서는 사용설명서야. 그 다음에, 매너가 방법이고, 매너즈 아예 따로 생각하라고 했지. 매너즈. 풍습이나 예의 범절. 자, 매너의 복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매니지. 관리, 경영하다. 항상 매니지가 나오면 뭐 조심하라고 했어? 매니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럭저럭 간신히 뭐뭐 해내라는 뜻 꼭 챙겨놓는 거 잊지 마. 그 다음, maintain.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니까 유지하다. 그 다음에 maintain 다음에 주로 대절이 나오면 주장하다야. 그 다음, maintenance. 그것의 명사꼴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manufacture. 자, 오늘날 기계나 전자기계를 통해서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방직공으로. 면직 산업이 먼저 발달했다라고 했지. 그래서 manufacture. 그러면 여기도 봐봐. manufacture가 되면 사람들이 손으로 팩토리, 공장에서 일한 거지. 그러니까 manufacture가 오늘날 뭐가 되는 거야? 제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매뉴스크립은 어렵지 않겠지. 스크립이 글로 쓴 거니까 매니큐어. 자, 사실 매니큐어가 나오는데 봐봐. 얘가 어근적으로 따지면 얘야 얘. 손을 보살피는 거지. 매니큐어지. 매니큐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매니페스트. 자, 옛날에는 몰래 무기를 들고 갈지 모르니까 손을 딱 폈다라고 했지. 매니페스트. 명백한 분명한 매니페스토 요거 챙겨주고 선언이나 어떤 성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우리가 보통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해요. 매니페스토. 그다음 매니플레이트 형광펜치라는 거 잊지 말고 자, 매뉴팩처 정도로 외우는 것이 3등급, 오늘날 기준으로 3등급 수준이라면 매뉴플레이트, 조작하다, 작동하다라는 것은 2등급 수준으로 끼어들기 위해서 꼭 외워야 되는 필수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emancipate. 나왔지? 해방시키다. 매너클은, 자, 거기 나오는 매너클은 미라클 아니야? 미라클 친구 아니야? 매너클은 수갑, 속박이라는 거. 수갑은 보통 손을 묶는 거잖아. 이런 기본적인 뜻에서 속박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매너리즘.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것은 단조로운 생활. 자, 아까 플래티튜드가 뭐라고 했어? 상투적인 말. 자, 라고 얘기했지. 상투적인, 의례적인 말.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정리하자. 태도, 적성, 적응, 고도, 높이. 솔리티드, 고독. 그레티튜드, 감사. 포리티드, 불굴의 의지, 용기, 인내. 레티튜드, 위도. 랑게튜드, 경도. 플레이티튜드가 되면. 자, 상투적인 말. 의례적으로 하는 말. 자, 평범한 말. 자, 5번, 프레질. 자, 첫 번째, 두 번째 M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세 번째 M으로 고정될 거야. inner race.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정부는 반드시 keep close eye on.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돼. 시선을 띄지 말아야 된다. keep close eye on. 이게 우리말로는 시선을 띄지 않아야 된다.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자, 경제의 건강 상태, 이코노미스트라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경제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도 자, 덜해지는 것은 아니야. 자,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주목을 하고 있어야만 해. 자, while the recovery. 그 회복은 여전히 remain은 상태 유지야. 여전히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튀어나오지. 여전히 프레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there is no advantage. 전혀 장점이 없다라고 했어. 뭐를? sticking dogmatically. dogmatic? 도그마가 뭐야? 도그마. 교조적인 거. dogmatic. 교조적으로 stick to,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 stick to, adhere to. 그 다음에 뭐 있다라고 했어? cling to. stick to, adhere to, cling to. 한 번 더. stick to, adhere to, cling to. 자, 뭐를?
그래서 자, 타임테이블이 여기서 뭐겠어? 일정표, 계획표지? 일정표나 계획표에 교조적일 정도로 집착하는 것에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야. 즉, 몇 년도까지 어떤 분야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타임테이블에 얽매이는 것은 아무런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under timing, retrenchment가 보이는데, retrenchment는 RE가 공간적으로 뒤쪽에 의미가 있어. 자, retrenchment. 여기서 문맥상 좀 얘기를 해줄게. 사실은 세계경제 위기가 금융위기, 미국의 이제 그 금융위기로 촉발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 회복 정책을 취했어? 재정 지출을 늘린 거예요. 재정 지출을 국가의 재정, 즉 세금을 국가가 공공사업 같은 걸 많이 발주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새롭게 어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민간 시장으로까지 넘어가기를 원했던 거야.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내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retrenchment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야. 타이밍은 아까 타임테이블하고 관련이 있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타이밍과 관련해서 자, 미스터 오스본은 반드시 show caution, 신중하고 조심을 보여줘야만 해. 즉, 지금 재정 지출을 늘려서 간신히 경제의 불씨를 살려놨는데 이 재정 지출을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많이 누리다 보면 자, 일본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쌓여가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몇몇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미스터 오스본 아마 영국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 장관쯤이 될 거야. 나도 몰라. 자, 오스본 씨는 반드시 조심한 것을 보여줘야 돼. on its substance.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 관해서도 그는 반드시 자, 봐봐. 재정을 줄이는 시점에 관해서는 조심을 해야 돼. 하지만 그 재정을 줄이는 것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용기를 보여준다는 거지. 즉, 자, 재정을 늘려서 경제를 회복시켰지만 이 재정을 줄이는 시점은 조심을 해야 돼. 하지만 일단 그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시장을 혼란스럽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글인데 자, 프레질은 뭘까 그러면? 튼튼하지 않은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자, 좀 더 들어가 봐. 미즈 잭슨은 포인트 아웃, 지적을 했어. Early culture, 초기 문명이나 문화들이 rely on, 의존하다지? memorization. 기억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뭐 하기 위해서? important story, 중요한 이야기를 across generation이니까 세대의 세대를 자, 뛰어넘으면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억을 의존했는지, 어떻게 기억에 의존했는지를 지적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구전 문화지? 구전. 말로 전달되는. 즉,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로 자신의 왕의 탄생이라든지 국가의 탄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전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구전은 뭐라는 거야? 메모라이제이션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전에 있어서 중요한 양식이 바로 뭐야? 추석 같은 그런 양식이에요. 축제나 제전. 그런 것들 알아두라고. 리추얼이라고 하지. 의식이라고 하지. 리추얼. 자, 그래서 inscribed on stone monument, 돌 기념물이라든지 에이션 고대의 스크롤은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 inscribe, 새겨져 있는 자, 그러한 기억들은 데이는 기억들이야. last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어. 우리 광개토 대왕비를 갖고 일본 사람들이 왜곡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의 실제적인 역사에 관한 기록물이 남아있는 게 없잖아. 역사책. 김부식 시대까지는 남아있었다라고 추측되었지만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만들면서 나머지 백제사나 고구려 역사를 다 태워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 없애버렸다. 왜? 신라 중심의 역사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어. 오늘날 우리는 자, today가 시간상이 되줘야 outsource. 자, 요런 단어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outsourcing이라고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제품들을 중국에 위탁 가공 생산하는 거.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인도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부 테크닉을
위탁 가공하는 거 만들어달라고. 이런 걸 전부 다 아웃소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메모리, 우리의 기억 대부분들을 거의 다 our gadget. 이때 gadget이 뭐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야. 메모리 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 전자적인 장치에다가 아웃소싱을 해버려.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점은 자, 봐봐. 이 사람은 과거의 문화는 기억력에 의존하면서 우리 인간 능력에 의존하면서 자,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나 역사적인 기억은 개인의 추억들을 남기는 경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 오늘날은 디지털 미디어에다 남기는 거지. 뭐 그게 트위터가 되든 뭐가 되든 옛날에 트위터의 지금 역할 중엔 일개 역할을 일부분 대신하는 거 아니야. 자기만의 독백 또는 편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니야. 그럼 디지털 미디어에 우리는 아웃소싱을 하는 거지. 근데 필자는 이 아웃소싱 방식, 디지털 시대의 어떤 기억을 남기는 이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 좋은 소재야. 출제 예상 소재라고 별표 표시해놔요. 응?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데이터들은 자, 캡턴 incredibly. 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fragile. 정확하지만 그러나 and지만 그러나 fragile. 자, fragile는 뭐야? 취약한, 부서지기 쉬운 breakable이야. 그래서 답은 C번이야. 브로커는 이미 부서진 거고 breakable 하면 부서지기 쉬운이야. 부서지기 쉬운 매체에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야. The equivalent of quicksand. 자, quicksand가 뭐야?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 단어 좀 나왔는데, 응? 자, 사막에서 금방 생성됐다가 모래사장이 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퀵샌드는 그럼 여기서 긍정적 비유야, 부정적 비유야? 부정적 비유지. 이퀴밸런트가 동등하는 거잖아. 모래에다가 내가 어떤 추억을, 모래사장 위에다가 어떤 추억의 편지를 썼어. SOS.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는 거지. I love you 써도 사라지는 거지. 그런 금세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퀵샌드와 동등한 아퀴벌. 자, 어떤 문서 보관 창고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키브라고 해요. 문서 보관 창고를. 자, 아키브. 잠깐만.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아키브. 이걸 문서 보관 창고. 우리나라의 규장각 같은 경우가 옛날에 문서 보관 창고였지. 자, 그래서 자, 모래사장과 똑같은 아키벌. 자,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집단적인 기억과 개인의 기억들을 남기고 있다는 거지. 디지털 매체. 사실 디지털 매체 그 EMP라고 하나? 옛날에 그 미드 24, 24hour를 보면 EMP 폭탄을 터뜨리면 그 강력한 전자자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태양에서 강력한 감마선이 날아와도 우리의 전자매체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EMP 파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지. 자, fragile.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뜻으로 챙겨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자, 왜 on이 들어가 있냐면 아마 첫 번째 예문에 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첫 번째 예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쯤 정리하려고 한 거야. 팩이 포장을 한 거야. 포장하다야. 근데 on이 붙었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린 접두사 on이 붙으면 긍정적이라고 여겨, 부정적이라고 여겨. 부정적이라고 여기지만 unpack은 포장을 풀다, 열다야. 마찬가지로 unload도 load가 짐을 싣다야. unload는 짐을 풀다, 짐을 내리다야. download랑 아무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자, fold라는 단어가 있어. fold가 접다란 말이야. 그러면 unfold는 펼치다, 열다지 얘도. 펼치다, 열다가 되는 거고 자, 요 단어 챙겨놔. 랩이 비닐 랩으로 포장하는 건데 un랩은 포장을 풀다야. 자, 얘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집이 압축하다가 아니야. unz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unzip이 있어. unzip. 그럼 얘가 원래는 자크를 열다 풀다야. 얘도 마찬가지야. unlock이 있지. 잠근 것을 열어내는 거지. unlock이지.
얘네들은 on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그걸 조심해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onto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onto는 자 자기가 원래 한 일을 취소하다예요. 취소하다, 풀다란 뜻이 있고 unbiased, 편견이 없는 이고 uneasy는 꼭 챙겨놓고 불안한. easy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불안한. take it easy 생각하면 연상될 수 있어. 그 다음에 unfit, 주목해. 부적격한 말고 그 옆에 뭐가 있어? 그치. 건강하지 못한이란 뜻이 있지? 핏이 몸매가 딱 있는, 살찌지도 않고 살 마르지도 않은 그런 경우를 피트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unfit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이란 뜻 챙겨주는 거 염두에 두고, 그 다음 unprecedented 뭐 전례 없는 챙겨두고, undue도 별표 쳐. 부당한. 자, 우리가 due가 적당한, 적절한이란 뜻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on이 붙으면 부당한, 과도한,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요것도 눈여겨두고 undue도. 그 다음에 uneven도 마찬가지야. 원래 even이 공평하게, 평등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even number, 심지어라는 그 뜻만 외우지 말고, 비교급 강조할 때 even만 생각하지 말고, uneven이 되면 거칠은, 공평하지 않은 그런 단어에 별표쳐. on이 붙은 접두사들 중에 우리가 조심할 놈을 이 아래에서 한번 좀 정리해 본 거야. 자, 넘어가자. 프레질. 자, 그 다음, aftermath. aftermath는 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야. 일단 두 단어가 합성어돼 있지만 일단 초점은 after예요. 접두어에 있는 건데, 자 보자고. 태스크포스, 어떤 특별 임무를 맡는 위원회를 보통 우리가 태스크포스라고 해. 태스크포스 팀이 형성이 되었어. 뭐 하기 위해서? cause of accident, 사고의 원인을 판단하고, aftermath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aftermath에 대한 이미지 생각을 해주고, 자, they know, 그들은 how helpful tear, 눈물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다라고 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calm tension. 이때 calm은 동사로 사용돼서 긴장을 낮추고, 긴장을 낮추는데 눈물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고, 그 다음, their aftermath. 또 aftermath가 나왔어. 그것의 aftermath가 얼마나 constructive,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이때 constructive는 건설적인 도움이 되는지. beneficient하고 똑같아.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다라고 했어. aftermath가 뭘까? 자, 세 번째.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들어봤어? 모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응? 자, 오디세이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트로이안 월. 트로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aftermath. 그 이후의 여파나 영향력, 결과. aftermath가 뭐라고 했어? 그 이후의 일, 여파, 영향, 결과. 뭐라고 했어? 그 이후의 일, 여파, 영향, 결과. 자,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동의어로 내가 spill오버를 표시해줬지. 그치? spill오버를 표시해줬지. spill이 넘치다, 쓰러뜨리다예요. 물이 쓰러뜨리는 거야. 물이 이렇게 spill, 엎질러지는 거야. 넘쳐서, 오버니까 넘쳐서 흐르는 거지. 과잉, 넘쳐나는 거, 그래서 부작용, 여파. spillover도 챙겨놔. aftermath하고 spillover는 물이 넘쳐서 흘렀을 때의 그 인구 과잉 같은 과잉, 여파, 결과. 자, 오디세이 마무리하자.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 사후 일어난 일에 관한 것으로 그때 그리스의 영웅인, 그리스 연합군 영웅인 오디세이는 오디시우스, 자 여기 보면 오디시우스라고 하지? 얘네들 발음은 기억을 해도 뭐냐면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바로 오디세이예요. 트로이 목마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 트로이의 성벽을 허물자 공격하자는 아이디어를 트로이 전쟁 와중에 그 제안을 했던 아가멤논이었나? 그때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제안을 했던 사람이 오디세이야. 그러니까 영웅이지. 그리스의 영웅 오디시우스가 마침내 return to the home on island 이타카. 이타카라는 자신의 고향 섬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관한 것이야. following. 이때 following은 after하고 똑같이 뭐하고 난 뒤에 years of wandering in wild magical land.
자, wild. 야생이고 마법적인 어떤 여러 나라들을 wandering. 방황하고 난 수개월의 세월이,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그 여파, 사후 일어난 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aftermath, spillover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알아두라고. 여기서 오디세이가 굉장히 그리스 중심적인 글이에요. 왜냐면 주변 나라를 야생적이라고 묘사했거든. 실제로 그리스 민주주의 같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가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일 것 같지만 이민족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민족들은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과 거래할 때도 그리스가 상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라고. 그리스가 그리스 민주주의가 노예하고 여자들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민족 중에 외국인이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오디세이 문학 작품에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돼. 자, 애프터매스는 여파 사후에 일어난 일 영향 결과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해. 내가 보기를 만들고 나서 이펙트 A번을 정답으로 생각을 했는데 C가 답이 안 된다라고 우길 수는 없어. 왜냐면 시퀀스도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 좀 내가 보기를 잘못 만든 것 같아. 시퀀스도 자 여기 시퀀스 C번도 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자, 네 번째 M은 한번 빠르게 보자고. Despite collapse, 붕괴지. 자, 수도, 사이비야. 수도라는 말은 사이비야. 가짜 과학적인 racial hierarchy. hierarchy가 뭐야? 위계질서지. 가짜 과학의 인종적 위계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아리아인이 제일 우월하고 그 아래 누가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야. 인종적인 어떤 위계질서가 있다는 그러한 것들과 콜로니 엠파이어. 자, 식민지 제국들이 붕괴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종 간의 어떤 위계질서가 있고 식민지 제국의 그러한 정치적 지배질서들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지. 뭐에 관한? 아프리칸 히스토리, 아프리카 역사의 발리더티,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심은 continue, 계속해서 이때 보이스에다 물결무림이 줄죠. 이런 것도 참 눈여겨보라고. 보이스가 명사로 목소리잖아. 근데 여기선 지금 품사적으로 뭐로 사용됐어? 자, continue 다음에 to be voiced 하니까 수동태 부정사를 썼지. 그럼 보이스가 여기서 문맥상 품사가 변형된 거지. 울려 퍼졌다. 이때는. 반향을 일으켰다.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프리카 역사의 정당성에 관한 의심들은 20세기 두 번째 후반, 20세기 후반이지 그러니까 20세기 두 번째 절반이니까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 거기에는 악명 높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몇몇 주도적인 history profession, 역사학 분야에 자, 유럽의 주도적인 어떤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지.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 지배, 특히 이건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도 일본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킨다고 하지. 마찬가지야. 유럽도 자기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면이 있어요. 나중에 알아더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들은 유럽이 선진화되고 자본주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기여했던 공을 갖고 식민지 배상을 요구해요. 식민지 배상에 응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도. 한 번쯤 기억을 해도 요거 예전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축구 있을 때도 요걸 갖고 지식인들이 유럽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물 한 모금 먹고 들어가자. 자, 7번째 단어가 이제 subsequent인데 사실 이런 단어를 고를 때 내 고민을 알아두라고. 사실 subsequent는 자, SUV 접두사가 붙었고 어근적으로 보자고. 어근적으로 붙으면 SUV가 붙었지. 아래쪽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래쪽 그 시간적으로는 뒤쪽이 되겠지. 자, 시퀀트. 사실 아까 좀 전에 봤던 시퀀스라는 명사도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어근들은 아니야. 근데 이런 단어를 내가 포함을 시켰을 때 V9 소재에서 포함을 시켰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아래쪽으로 보면 다른 어근을 통해서 한번 이건 핵심 어근이기 때문에 핵심 어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자, 보자고. subsequent event. 자, subsequent. 자, 뒤따르는 사건. 그냥 가자. 뒤따르는 사건들은 보여주고 있어. bank decision. 은행의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야?
자, acquire the property adjacent. 자, property가 보이는데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adjacent 중요 단어지. 어디에 근접한, 인접한. main branch. 아마 이때 branch가 원래 이제 분점을 얘기하는데 main branch. 그들의 은행 지점에 인접한 부동산이겠지. 공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property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재산이나 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분점 옆에, 지점 옆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은행의 결정은 had been good one. 좋은 결정이었다는 거지. 즉, 이속이 남았다는 거지.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report state. 자, 그 보고서는 대절 이하의 사실을 말한 거야. state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죽음을 당했는데, 자, from 원인이지. 원인 분석인데 뭐를? poor reaction. 자, 이때 poor은 뭘까? 가난한이 아니야. 서투른 또는 부족한 그런 이미지로 가야 되지. 서투른 반응인데 bring on by, brought on by. 자,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 꼭 외워야 될 이어 동사 중에 하나가 bring about이나 out을 써가지고 여기 A가 주어지면 주어의 자리에 A가 주어지고 목적어 자리에 B가 주어지면 A가 원인, B가 결과라고 했어. 그치? 얘가 수동태가 됐을 때 B가 앞으로 나가고 A가 되면 얘가 누구랑 똑같아? because by. 얘랑 똑같이. 자,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때 누차 얘기했지만 비동사가 생략되고 분사구를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뭐뭐으로 약이 되어진이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영어에서 about이나 out을 많이 쓰는데 on을 쓴 거야. 왜냐면 on이 끌고 오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뭐뭐로 약이 되어진. 자, 그래서 fatigue, 피로지. 피로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서투른 반응이나 또는 subsequent, 그에 뒤따른 lack of alertness, 경계심이나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반응으로 인해서 자, 형편없는 반응, 잘못된 반응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지. 이게 뭐겠어? 졸음운전 같은 자동차 운전 사고에 관한 글에서 따온 거겠지. 자, 세 번째 예문은 쉬우니까 내버려두고 네 번째 예문이 좀 이제 역사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I trust. 나는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고 했어. Graduate student someday. 미래의 언젠가를 나타낼 땐 someday 쓴다라고 했어. 과거의 어느 날이 될 때는 one day지. one day 아큐브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언젠가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아마도 doctoral essay. 이게 뭐야?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닥터가 의사라는 뜻도 있지만 박사학위로서의 박사라는 뜻도 있지. 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시점이 될 건데 뭐에 관해서? 자, on the influence of Munich. 이걸 뮌헨이라고 얘기해요. 뮌헨인데, 자, 뮌헨에 있었던 뮤니크에 있었던 어떤 영향력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이라고 봐. 자, 애널로지가 비유지. 뮌헨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유를 통한 어떤 영향력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쓸 건데 뭐에 관해서? Subsequent history of 20th century. 20세기에 그 뒤따르는 어떤 역사에서 뮌헨에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갖고 역사학 논문을 쓸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다음 좀 더 봐. 아마도 in the end, 결국 그리고 그렇게 논문을 쓴 대학원생들은 conclude, 대절이의 사실 결론을 낼 거야. 뭐를? 자, multitude of error committed in the name of Munich. 뮌헨이란 이름으로 committed, 저질러진 그 실수의 multitude는 여기서 강도야. 강도가 exceed, EX 바깥으로 나가는 거, 초과하다, 추월하다, 넘어설 거란 얘기지. 뭐보다? 자, 1938년에 있었던 원래의 실수보다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지. 이건 뭐냐면, 자, 1938년에 뮌헨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히틀러의 독일이 체코를 침략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때는 그 영국의 그 전설적인 윈스턴 처칠이 아니야. 그 이전에 어떤 수상이, 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하고의 전면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체코를 희생양으로 삼아요. 체코를 희생양으로 삼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 히틀러 독일의 체코 침략을 강대국이 용인을 해줘요. 묵인을 한 거지. 그거를 이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약소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그런 걸 뮌헨회담이라고 해요. 1938년 뮌헨회담.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야. 그럼 그게 그 이후에 없어졌냐? 아니야. 우리의 얄타회담이라고 알지. 남북한이 왜? 처음에는 원래 통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련 치하였겠지, 우리는. 소련군의 남하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 소련군이 남하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보다 북한의 소련군이 주둔한 시점이 더 빨라요. 근데 이거를 얄타회담에서 나눠버리잖아.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똑같은 논리가 또 재생된 거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대립을 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중국 변수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국 변수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논리 때문에 희생양을 하나 삼은 거 아니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대륙 세력의 희생양이 뭐야? 한반도지. 아직까지도 한반도예요. 자, 그래서 시퀀스나 시퀀은 follow, 뒤따르는, 그러니까 subsequent가 뒤따르는 연이은이니까 여기서는 following이 낫겠지? 자, following은 요거 하나 꼭 아까도 얘기했던 거 뭐 챙겨줘? following이 아예 전치사가 돼서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 following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치사 after랑 똑같다는 거 염두에 둬. 쫓아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look after, 누구누구를 뒤쫓아가면서 보살피는 거지. 자, following과 after가 같은 계열이라는 거. second는 초고. 자, 전에도 이건 우리가 한번 했어. 자, 누가 붙으면 execute가 되면, 자, 실행, 집행, 처형하다. 뭐라고 했어? 실행, 집행, 처형하다. 그 다음, 얘가 누구였어? prosecute. 앞으로 끌고 나온 거야. 강하게 앞으로 끌고 나온 거. 검사가 죄인을 기소하다라고 했지? 자, prosecute, 기소하다라는 뜻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삼총사가 누구 있다라고 했어? persecute. 펄은 접두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다니는 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persecute가 무슨 뜻이 있어? 박해하다지, 박해하다라는 뜻 챙겨주면 돼. 자, 나머지 이제 consecutive, 연속적인 consequence 많이 봤던 거고, subsequent는, 자, consequent나 consequence는 결과나 결론적인 거지만, sequence도 그렇다고 해서 결과란 뜻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해서, aftermath에서 어떤 과정을 통한 마지막 어떤 결과. 그래서 아까 effect나 aftermath를 설명할 때 effect나 sequence가 꼭 안 된다라고 우긴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챙겨주면 되는 거고, sequence, 결과나 연속, 과정. 자, inconsequential, in의 동그라미 있죠. 부정의 접두사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부정의 접두사가 붙으면서 consequential이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엄청난 일한 형사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야. inconsequential 하면 이게 뭐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거 챙겨주고, 수나 수트가 소송이라는 거 챙겨주면 되고, 펄수트.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어근들은 아니야. 자, 넘어가자. 자, 8번. demoralizing. 이거 별표 5개 쳐요. 자, 우리가 자, 요 2개를 먼저 잡아야 돼. 사실은 얘는 다 알지. 자, 우리 한번 이거 한 적도 있어. 모랄은 도덕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이 붙으면, 왜 오늘따라 분필이 계속 부러지네? immoral. 얘는 비도덕적인 거라고 했지. 그치? 반면에 어는 without의 느낌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그런 식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지? 반면에 얘가 moral이란 말이야. moral. 얘가 뭐야? moral은 도덕, 윤리, 뭐 도덕적인 거. immoral, 비도덕적인 amoral.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이 없느냐. 근데 moral이 뭐야? 사기나 진작이에요. 사기나 용기를 불어넣는 거야. moral. 근데 demoralizing은 이 계열이에요. 이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demoralizing. demoralizing. 자, 첫 번째 한번 예문 보자. 중요 수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그것이 demoralizing. demoralizing 하다는 걸 깨달았어. 뭐를? two of them. 그들 중 둘이 at odds. at odds는 사이가 안 좋으냐. 사이가 안 좋은 at odds에 대한 흥강변칠이 중요 수거야. 뭐뭐와 사이가 안 좋은. 자, 그들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사실을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안 좋았다는 그것이 그 상황이 demoralizing 하다라고 했지. 그럼 좋지 않은 일 때문에 demoralizing 한 거야. 인과관계로 따지면. 그러면 자, 두 번째 예문 보자. Among the most demoralizing finding. demoralizing한 발견물 가운데에서 among은 자몽의 친구가 아니라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자, among의 이 해석 구조는 뭐 437 계열에서도 참 많이 하지만 among 뒤에 명사 나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자, 비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이때 비동사는 있다야. 뭐뭐 중에 뭐뭐가 있었다야. 되어르지 되어라 구문과 똑같은 레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demoralizing한 어떤 발견물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additional observation, 어떤 추가적인 관찰된 사실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야? 자, given, 뭐뭐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예 얘도 전치사처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available treatment, 자, 이용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나 치료 시스템을 given, 준 거니까 받은 거지. 수동태가 돼서. 받았을 때 within a year or two, 1년 또는 2년 이내에 the vast majority of patient, 자, 엄청난 대다수의 환자들은 went on, 계속해서 suffer,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어. 자, 봐봐. 오늘따라 분필이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안 가네. 아이고. 콜랩스는 붕괴나 무너지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릴랩스가 나왔지. 콜랩스는 붕괴야, 붕괴? 릴랩스는 뭘까? 재발이에요, 재발. 병이 다시금 재발할 때 재발. 그러면 자, 두 번째 예문 마무리하자. 자, 그러나 demoralizing한 발견물 가운데는 추가적으로 관측된 사실들이 있었는데 뭐를? 자, 현재 이용 가능 어떤 치료나 치료 시스템을 받는다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 안에 환자들의 상당수는 다시금 그 병이 재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demoralizing 두 개다.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서 이때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아까 moral이 뭐라고 했어? 우리에게 용기를, 사기나 용기를 불어넣는 건데 demoralizing 하면 용기나 사기가 떨어지는 거, 낙담하고 실망하게끔 만드는 거지. 왜 조심하라는지 알겠지? 섞어버리기 시작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자, demoralizing. 자, 세 번째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했던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 오늘날 그 많은 리벨리언이 사전적 의미가 뭐야? 반란군이거든? 근데 이때는 기존 문화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문맥상 의미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 많은 기성 문화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aimless, 목적의식도 없고 demoralizing,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어. 정확하게는 뭐 때문이냐면 아이들에게는 no value to challenge, 도전할 만한 가치관들이 없어. 기성세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한다면 뭐 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라고 하더라도 히피면 그들 나름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기존 문화에 산타화되면서 기존 문화에 따라서 자, 사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기성 문화에 대한 거부할 때는 유행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옷이나 자기가 쓰는 뭐 그런 거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연예인을 따르면서 그럼 이건 이미 기성 문화거든. 그러면서 부모님 말을 안 듣면서 자기가 반항하다. 뭐 지가 제임스 딘이야? 에덴의 동쪽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이 지금 비판에 초점을 잡고 있는 게 그거야. 오늘날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 반항을 하는 젊은이들은 목적의식이 없어서 정말 디모럴라이징,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켜.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도전할 만한 어떤 가치관들도 없고 10대들의 어떤 거부감은 리벨리언이 또 나왔지. 그런 저항의식은 자, 테스팅 프로세스,
저항의식이라는 것은 검증하는 과정이야. 그 과정 속에서 young people, 젊은이들은 various value, 다양한 가치관들을 시도해봐. 뭐 하기 위해서? 그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질서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치? 그러나 during those years, trial, error, embarrassment, 시도를 해보고 error, 실패도 해보고 embarrassment, 당황돼보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자, 패밀리 스탠다드, 가족의 규범이나 기준 따위를 필요로 해. fall back on, 의존하기 위한. fall back on, 자기가 기댈 수 있는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직역이 되지. 응? 직역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럼 훨씬 더 영어다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기계적으로 수고로우지 말고. 자, 그리고 reliable habit, 자, 신뢰할 만한 어떤 습관. 생각의 습관이나 감정의 습관들에게 의지하게 돼 있어. 뭐를? 그것이 결국 아이들이 불안을 덜 느끼는 security, 안정감이나 protection, 보호망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10대, 아마 내가 심리학 그런 글에서 성장, 이걸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거든. 발달 심리학 같은 그런 글에서 뽑은 예문일 거야. 자, 9번 들어가자. incessant. 자, 얘도 어근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잠깐만. 그래서 8번의 정답. corrupted 하면 뭐야? 부패한, 타락한이고, B번의 disappointing, 아까 얘기했죠. 실망스러운, demoralizing, moral이란 단어에서 demoralizing이 나온 거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vague는 애매모호한. B번 정답이지? 자, 사실 얘는 많이 봤잖아. 세스가 과정 처리, 거기도 어근적으로 뭐가 나왔어? 진행의 느낌을 준다고 했지. goal을 가다라고 하지 말고, 이때 goal을 어근적으로 꼭 가다 뭐 그렇게만 하지 마.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의 느낌이 들어가는구나. go. 그게 훨씬 더 영어적인 거야. 뭐 go 가다. 그건 그런 투박한 사고 하지 마. 쉬운 단어일수록 수없이 많은 뜻이 있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중학교 뜻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예문에서 예습했던 사람 첫째 줄에 밀이라는 단어에다 물개무늬 밑줄 쳐. 이럴 때 우리가 최소한의 문법에 도움을 받는 거야. 이 밀이 뭐야? Some ant meal? 벌써부터 지금 품사가 헷갈리잖아. 자, 봐봐. after란 단어가 주어지고 자, 누가 나왔어? watching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A라는 some ant란 목적어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 밀이 나왔지. 응? 오늘따라 챕터 8에 있는 예문들이 상당수가 단어의 품사를 뒤틀어버린 거네. 그치? 이때 문법의 도움을 받는 거야. 지각동사, 목적, 원형 부정사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앗간, 방앗간 같은 게 아니잖아. 이때 미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move around라는 동사예요. 동사야, 동사. 밀은 보통 명사로 방앗간 같은 거, 그런데 그런 제분 공장 같은 걸 지칭할 때 쓰지만 여기서는 자 동사로 move around,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야. 자, 몇몇 개미들이 자 mill about in our backyard, 우리 집 마당 뒤쪽에서, 야 마당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대. 이럴 때마다 좀 우리는 열을 받아요. 자,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집 뒷마당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개미를 보고 난 뒤에 we wonder, 우리는 궁금하게 여겼어. 동사 뒤에 if가 나왔을 때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whether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들 모두가 incessantly, incessant하게 자 work, 걷고 있는지, 즉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은 때때로 sometime 다음에 쉼표 사이에 있는 거 건너뛰어 start to rest, 쉬기 위해서 멈추는지. 그러면 대조추론이지. 자, 여기서도 표준영어 알아두라고. 원래 표준영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 오화가 나오면 반드시 whether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 왜냐면 이게 우리 시조하고 똑같아. 이렇게 가군을 맞추는 거야. 근데 그럼 이 예문, 그래도 권위 있는 책에서 뽑은 예문인데 앞에 if 썼지. 그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권위 있는 책에서 쓰면. 자, 표준 문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표준 문법이 절대적으로 모든 영어 책에서 쓰여지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들이 incessant가 대조 출원이니까 벌써 뜻이 짐작될 거야. 쉬지 않고 쉼없이 계속해서 걷고 있는 건지 때때로는 start to rest, 쉬기 위해서 멈추기도 하는 건지 비록 우리가 그것을 못 볼지라도. 그치? incessant 벌써 잡았어. 자, 세 번째 예문으로 건너뛰자.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incessant turmoil, turmoil이라는 단어 꼭 형광 펜칠해. 소란이나 소유, 불안, turmoil. 이거 꽤 그래도 좀 나와. 표제어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표제어로 선정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표제어로는 내가 뽑지는 못했어. 자, 봐봐. 쉼없는 소유나 불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rogress, 진보가 있었어. commerce, 무역, 통상이지. 무역이나 교육이나 통상이나 인더스트리, 산업상의 어떤 진보가 있었고 돈들은 came into increasing use. 자, 화폐, 돈이 점점 더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어. 특히 6월, 9월 작년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이 중세나 그리스, 로마 그런 서양 역사의 한두 부분을 꼭 끌고 들어온다라고 했지. 이게 중세 말이에요. 중세 말. 사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무역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활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했고 그 부가 르네상스의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도 작년 3월달인가도 아마 통행세 관련 소재 그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통행세 관련이었을 거야. 자, 그래서 자, 끊임없는 소요나 불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무역이나 산업 분야의 진보가 있었고 돈은 점점 더, 화폐는 점점 더 사용되어졌어. 자, town in wealth. 이때 타운은 도시라고 하는 게 낫겠지. 도시가 부가 성장하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자, feudal system. 이때 feudal system 전체 형광 배치라고. 이게 바로 뭐야? 봉건 제도예요. feudal. 자, feudal medieval만 나오는 게 아니야. 봉건제가 봉건 시스템은 intolerable.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다. 견뎌낼 수 없었다지. 자, 중세의 몰락은 상업의 발달, 중상주의의 도래,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리고 도시가 성장을 한 거지. 왜냐면 중세는 기본적으로 영주제였단 말이야. 땅에서 자 왕이나 또 교황에게 땅을 부여받은 지방 영주들이 그 땅을 매기로 해서 농민들이나 우리 이때는 농노라고 하지. 농노를 통치하던 시스템인데 농업이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상업과 누가? 산업이 등장을 하면서 상업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거지. 이건 우리 국사 공부하는 애들도 다 알잖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은 윌리엄 제임스의 글이 또 나왔어. 윌리엄 제임스의 글이 윌리엄 제임스 글이네. 자, 우리 이거는 예전에도 봤던 거, 그 예문이야. 요 예문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아무도 윌리엄 제임스의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예문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작년 그 9월 평가원의 마지막 문장이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10조 안상에서 딱 한 문장만 끄집어낸 거라고. 올해 그 6월달에 EBS 교재가 6월달엔 EBS 교재에서 50% 낸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 50%를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6월 모의고사에서. 자, as 원급 비교 구조잖아. give up pretension. 이때 pretension 뒷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데 봐봐. 사실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이게 문제야. 자,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강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영어를 영어책으로 많이 읽고 그게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문학이든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말뜻만 갖고는 이 두 문장, 두 단어의 의미나 뉘앙스를 정확하게 몰라요. 프리텐드가 뭐뭐인 체하다. 우리 프리텐스는 거짓 흉내, 가식, 허위 그런 뜻이야. 프리텐션은
주장이란 뜻, 요구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부나 자처야. 나는 사막이야. 나는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가 pretension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이 pretension이란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나온 뭐 시중에 나온 책 교재에서도 해석본을 봐도 요 pretension의 느낌이나 그 pretension의 그 뜻 느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어려운 표현이라고. 자, 아마 윌리엄 제임스 글을 그 작년 9월달 모의고사를 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자, to give up pretension.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자처하고 있는 거. 즉,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기대치야. 작년에는 기대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기대치를 포기하는 것은 뭐만큼이나 축복받은 구원이야. 자, 뭐만큼이나. get them gratified가 보이지. 자. gratified가 보이는데 얘는 satisfied랑 똑같아요. 자,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꿈을 품었어. 그 기대치지. 그 기대치를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젊은 날에 벌써 포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그 기대치를 접는 것은 그 기대치를 gratified, satisfied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축복받은 구원이라는 거야. 즉, 꿈을 약간 줄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는. 욕심을 약간 줄이면 자기가 그 욕심을 뭐 하는 것만큼, 채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의 평화, 우리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윌리엄 제임스의 위대한 생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자, where disappointed incessant. 자, 실망이 항상 끝이지 않는 곳에서. where는 단독적으로 쓸 수 있지? 이때는 장소라기보다도 상황이야. 항상 실망이 끊기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struggling.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신의 기대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unending. 끝나지 않는 곳에서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자, 사람들이 will always do.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자기의 꿈을 조금만 줄이면. 자기의 욕심이라고 할게. 내가 자꾸만 꿈이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 윌리엄 제임스의 이 글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학생들에게 쓴 글이에요. 하버드대 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하버드대까지 온 사람들이야. 하버드대까지 왔어. 오늘 아침 내가 이게 촬영 시간 타임을 좀 바꿨어요. 내가 보통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교재 작업을 좀 해. 교재 작업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쭉 해가지고 와서 지금 그 아침 점심까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뻗으려고 하거든. 지금 내가 촬영 리듬을 약간 좀 바꾸려고. 그래야 촬영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서. 근데 김재동 씨가 카이스트에 갔대요. 카이스트에 갔을 때, 카이스트에 입학했을 때 걔네들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니까 벌써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버드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한 거야. 그런 고민을 자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김재동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하지만 그 수험생을 가르치는 내 입장으로서는 영어 1등급 만점 그런 욕심은 부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지금의 자기의 능력보다 더 끌어올리는 게 내 목적이니까. 자, 그건 좀 다른 거야. 자, 그러므로 we find ourselves, 우리 자신이 좀 더 행복해지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언제? rain, 이때 rain이 뭐야? 고삐나 구속, 억제하다야. 동사로는 억제하다야. 우리가 억제를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는 걸 깨닫는데 in the internalize 하면 내면화된 거야. our social self, 우리의 사회적 자아. 즉 이때 왜 이 말을 붙였겠어? social self 하면 남의 기대치가 자기한테 내면화됐기 때문에. 아주 글이 정확한 글이야. 부모님이 자 하버드에 들어간 너희들에게, 카이스트에 들어간 너희들에게, 서울대에 들어간 너희들에게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지. 그래서 사회적 자아의 자 내면화되는 어떤 요구를 우리가 억제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져. 그리고 어드미트, 뭐를 인정했을 때
We are no match for its illusion. 그런 착각이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매치. 거기에 맞서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꿈은 내가 실현할 수 없어. 라고 솔직히 인정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진다는 얘기지. 지난번 9월 달에 나왔던 윌리엄 제임스 게일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자, incessant 하면 never stopping. 결코 뭐 하는 거. 멈추지 않는이지, 멈추지 않는. 자, 그거는 A번이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고. 자, 접두사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 얘 봐. precede. 앞서가는 거니까 선행하다지. 앞서가는 거니까 선행하다고 precedent는 전례, 선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아까도 나왔잖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바깥으로 진행이 되는 거, 초과하다, 추월하다, 넘어서다. unprecedented excess 챙겨주고, 그 다음, recede. 뒤로 물러나는 거, 자, 물러서다라는 뜻 챙겨주면 돼. cede나 cess 챙겨주고, 그 다음, assess가 있지. 이때 AC는 어떤 방향이야? 응? 방향을 나타내니까 접근하다, 인수하다 챙겨주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뭐 어렵지 않지. 프로가 강한 긍정의 접두사가 되면서 계속 굴려가는 거지. 내가 시드가 진행이라고 했잖아. 계속 진행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프로시드는 처리하다, 나가다. 리세션 뭐 명사꼴이고 프로세션. 프로세스는 과정이나 어떤 가공품을 얘기할 때 많이 쓰고, 반면에 이 계열에서 나온 단어 중에 얘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의 행렬을 지칭할 때 많이 써요, 주로.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 과정이라는 뜻이 아예 없느냐. 쓰이기도 해. 하지만 프로세션을 썼을 때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이나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쓴다는 거 챙겨주고. 자, 이 계열에서 succeed가 성공하다라는 뜻 말고 계승하다라는 뜻을 갖는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이야? SUC가 뭐 때문에? SUC가 SUB의 뜻이 있지. 그치? 그럴 때 succeed 다음에 in이 나오면 어디 분야에서 성공하다고 to가 방향을 나타나는 거니까 얘는 계승하다. 얘의 명사꼴은 success. 얘는 뭐야? succession이 되지. succession, procession. 이건 행렬이고 이건 뭐야? 계승.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거기에 쭉 보는 되고. 그 다음에 decease란 단어. 자, 거기는 사망자 나타내는 그것도 자주 나오니까 눈여겨봐두고. 그 다음에 intercede 별표쳐. 중간에 진행을 하는 거. 중간에서 진행을 하는 거. 중재하다, 조정하다.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하나만 더 빨리 하자. conjectur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onjecture. 자, 사실 이거는 내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열심히 읽었던 추측과 논박이라는 칼 포퍼의 책 제목이에요. Conjecture and Refutation.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왜 내가 대학원 시절에 읽었냐면, 물론 이제 칼 포퍼의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든지 The Logic of Science Discovery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책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대학 들어간 애가 그러더라고. Conjecture and Refutation을 왜 내가 추천했는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건 논문집이에요. 자기가 1920년대인가 1910년대부터 30년대부터 칼 포퍼가 쓴 글들이 수록돼 있어요. 초창기의 입장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칼 포퍼가 영국 쪽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띈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웠고, 논문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짧아. 비교적 좀 쉽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추천하고 있었는데, conjecture이라는 단어 한번 잡아보자. conjecture, life once, 이때 once는 예전에 exist on Mars,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conjecture는 has been given support. 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evidence, 어떤 증거? A large amount of running water. 자, 흐르는 물 엄청난 양이 예전에 planet surface, 화성 표면에 존재했다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예전에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자, 이건 뭐냐면
화성에 우리가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흐르는 물처럼 보였어. 막상 내려가 보니까 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외계 생명체에 관한 얘기. 어쨌든 컨젝처는 그럼 뭐야? 추리나 추측, 가설이란 뜻이 되겠지. A번 guess가 제일 가깝지? 아까 9번은 내가 다 가르쳐줬나? A번. 자, 그 다음. Only in the world reading mathematician. 오로지 세계에서 reading이니까 주도적인 어떤 수학자들만이 are able to follow. 자, follow. 쫓아갈 수 있을 거야. 뭘? tortuous가 보이는데 구불구불하냐. 구불구불한. 자, tortuous line of reasoning. 이때 reasoning이 추리추론이야. 아주 꾸불꾸불하고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꾸불꾸불한 추리 과정을 쫓아갈 수 있을 거야. 누가 사용한? 영국의 수학자인 앤드루 윌리스가 사용한 아주 복잡한 추리 과정을 쫓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는 어떤 시도를 한 거야? 페르마의 last theorem, theorem이 뭐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사람인데, 뭐를 통해서? 여기 나오지? 자, conjecture. 어떤 추리를 통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것은 아주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이 아니면 그 사람의 증명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 conjecture. 추리 추론이야. 뭔가 한꺼번에 던지는 거. 왜냐면 사실 우리가 가설을 세운 젝트가 던지란데, 여기 한번 봐봐. 어근적으로 한번 기억에 오래 남게끔 해줄게. 자, 프로젝트나 리젝트, 사실 젝트 계열들은 젝트 계열. 다 던지다지. 다 던지다인데, 자, 우리가 어떤 이게 추측이나 추리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매달 몇 개를 딸 것 같다라는 어떤 추리를 하고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해봐. 축구 경기나 뭐가 되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의 쪼가리들을 다 모아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이길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내기도 하잖아. 버스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러면 그냥 동전 던지는 게 아니잖아. 동전 앞면 뒷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자기 판단에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던져서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지. conjecture. 자, 봐봐. 나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예문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문이라고 봐요. 세 번째 예문에다 별표쳐. distinguishing between myth and science. 자, myth. 어떤 미신이나 신화와 science, 과학을 구별하는 것은 subtle. 아주 별 차이 없다는 거지.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둘 다 things around us,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the characteristic style of myth.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스타일, 신화적 사유 또는 미신적 사유, 어떤 그런 사유의 특징적인 스타일은 special emphasis, 특별히 강조하는 거야. 뭐를? selective conjecture. 자, 자기가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을 때 이 중에 요 특징하고 요 특징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거야.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간적인 면, 자연현상과 신의 활동을 동일시하는 면,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고 포세이돈이 바다에 해일을 일으키고 자연현상과의 신과의 내적인 긴밀성을 하잖아. 반면에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땐 꼭 자연현상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신은 인간적인 면이 없어? 대화를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오히려 신들 중에 인간과 대화하지 않는 신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표지 않는 신화들도 존재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자, 봐봐. 어떤 신화적 사유, 어떤 미신적 사유의 어떤 중요한 스타일은 special emphasis, selective conjecture, 선택적인 어떤 추리나 추론에 대해서 특별한 강조점을 주는 것이고, which is thereafter,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privileged status over alternative suggestion,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두 개를 강조했어. 반면에 요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월적 주의를 갖는 거예요. 자, 여기 5번은 비교의 대상이야.
대안적으로 제시되는 어떤 제시에 비해서 privileged status, 우월적인 지위를 받는 거야. 컨셉인, 자, geoscience가 흔히 이과애들이 얘기하는 지구과학이야. 지구과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도 종종 이런 의미에서 미스틱,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지. 자, 봐봐. 그러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 판 뚜껑 열어봤어? 무슨 판하고 갔다며. 이걸 관찰 가능한 사실로 증명한 사람이 있냐고. 뚜껑 열어봤어?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 이동설이 있단 말이야. 원래는 대륙에 다 뭉쳐져 있었는데 판이 움직였다. 그러면서 뭐 이제 나중에 진화론적 증거도 발견되고 뭐 그러게 해서 지금은 보편타당한 이론, 지각의 변동, 지각 구조의 변동, 그래서 무슨 판이 있다라는 거 라고 하는 가설들도 직접적인 관찰이나 어떤 것보다는 간접적인 걸 통해서 A라는 추론의 근거보다 B라는 추론의 근거를 더 강조하는 거지. 옛날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멸망에 관한 영화 중에 하나가 태양의 어떤 태양 활동이 확장돼서 지구의 지각의 마그마가 더 뜨거워지는 현상을 한 게 있었어요. 아니, 볼케이노 아니야. 그, 지구 멸망에 관한 얘기였는데, 볼케이노는 화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니까 배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신화적인 게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태양의 어떤 입자가 와서, 입자가 뭐를 어떤 특정한 전자파를 많이 방출한다 하더라도, 전자입자를 방출한다고 해서 지구의 마그마의 활동이 갑자기 활성화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최근에 지각판이 빨리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변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conjecture. 뭐라고 했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의 근거로 던지는 거 conjecture. 추측이나 추론은 자, A번이 정답이고 유사단어 여러분들이 보고 밑에 봐봐. 자, 그러면 젝트가 던지다인데 봐봐. 안으로 던지는 게 inject. 주사 따위를 주사하다지? 그치? 거꾸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는 EX에서 나온 거겠지. eject. 끄집어내다 꺼내다가 되는 거지. 반면에 프로 또 나왔다. 전진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reject. 물건을 안 받고 되돌려 보내는 거 again이나 back의 이미지가 있지. 그러니까 거절 거부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아까 succeed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 subject. 따라해봐. 주제, 주어, 과목, 백성 P 실험자, 종속 예속. 뭐라고 했어? 주제, 주어, 과목, 백성 P 실험자, 종속 예속.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주제, 주어, 과목이 있고 백성이나 P 실험자, 종속 예속. SUV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subjection은 아예 복종이나 예속이라는 뜻. object가 반대하다. object. ob이 붙으면 던지면서 난 노려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노려보면서 던지는 거야. 자, 봐봐. 반대하다. objective는 객관적인 objection. 그 다음 interject는 그냥 중간에 끼워 넣다네. inter가 중간이니까. 중간에 끼워 넣다 별로 어렵지 않지. tangent는 탄도나 궤도라는 뜻이 되고 conjecture 아까 나왔던 거지.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해. 자, 여기 주목, 여기 주목. 분필들이 다 지금 그 물을 먹어서 그래요. 봐봐. dejected와, 아이고. 봐봐. objected가 있지. 자, 봐봐. D는 부정의 접두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dejected. 뭔가 시도했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낙담한, 실망한, 아까 우리 봤던 demoralizing이랑 비슷해. 반면에 object는 내버려진 거야. 버린 거야. 얘는 away의 느낌이 강해요. 그치? 버려진 거야. 그러면 얘는 낙심한 거니까 개인적인 거지. 반면에 얘는 외적인 거지. 버려진 거니까. 얘는 낙심한, 얘는 비참한. 요런 뉘앙스의 차이까지 느껴준다면 영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은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화이팅! 고생했어.